그래서 향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우아하고 이쁜 것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마시기 때문에. 레스토랑이나 바에 커플이 이제 썸 타는 사이시라든지 이런 커플이 가셨을 때 여성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리에 앉자마자 화장실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와인사피엔스의 저자 김준근이라고 합니다. 소믈리에는 크게 보면은 서비스업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서비스업의 종류인데 주류나 음료 이런 액체와 관련된 거를 특별히 다루는 직업이고, 거기에 이제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근무하는 현장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만 표현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주류라든지 물까지 저희는 다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죠. 저는 일단은 와인에 대한 어떤 미래성을 좀 본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와인이 어떤 술인지도 잘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 액체가 갖고 있는 시장성,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인은 일단 맛있어야 돼요. 굉장히 미각이나 후각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쓰고 너무 시거나 이런 거의 느낌은 너무 부정적인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달콤한 느낌의, 그리고 조금 가볍고 아니면 기포가 있어도 좋고 접근하기 쉬운 걸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사실 향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향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좀 우아하고 이쁜 것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조금 덜 질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많이 마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하고 임팩트 있는 것만 마시다 보면 이게 너무 빨리 지쳐요. 지쳐서 저는 약간 아름다운 향을 가진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피노누아 품종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요즘 진짜 마트끼리 경쟁률도 엄청 심하고 마트랑 일반 로드샵끼리의 경쟁률도 엄청 심한데 저한테 되게 문자나 카톡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이 가격 어떻냐? 이 가격 어떻게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100이면 100 다 어떤 거를 보내주시냐면 정상가가 높은데 작대기 하나 걸어놓고 할인가가 너무 큰 거, 뭐 50만 원인데 15만 원에 돼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가의 함정이라고 하죠. 정상가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할인율을 기준으로 한다라 그러면 정상가를 써놓은 거에 대해서 할인율이 그리 크지 않은 거, 너무나 높은 정상가는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지갑에 허용하는 한 가장 비싼 걸 사와라. 그리고 가장 큰 걸 사와라. 왜냐면 750ml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매그넘 사이즈 이상에서부터는 좀 쉽게 만나볼 수가 없고 저장성에 이제 포텐셜 차이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매그넘 이상짜리를 사오시는 게 좋고, 가서 100유로짜리를 사오시는 것보다 가서 1000유로, 3000유로 이런 거를 사오셔야 한국에서의 가치도 더 있죠. 왜냐면 한 두세 배 정도는 보셔야 되니까 가격 차이를.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웬만하면은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사실 해외 구매나 면세점 구매를 추천해 드리지 않는 게, 이 와인이 혹시라도 상했을 때 대처법이 없어요. 상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우선 와인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열어봐서 상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300유로짜리 뭐 10,000유로짜리를 사오셨는데 딱 열어서 와인이 코르키예요. 그러면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교환 요청을 할 수는 있죠. 구매처에 교환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이 가장 문제인 게 면세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면세점에 문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사고 싶은 와인이 있길래 이게 만약에 코르키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판매 직원인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뭔지 몰라요. 한 20분 뒤에 답이 왔는데 그대로 봉해서 어디에다가 보내주시면 체크를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사시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다지 추천은 해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가장 큰 줄기를 삼았던 게 그냥 좀 편하게 마시면 어때? 라는 주제였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척이 있잖아요. 아는 척, 뭐 하는 척, 막 그런 술인데
너무 부질없는 것 같게 느껴지니까 저는 와인은 왜 소주처럼 편하게 마시면 안 되냐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어요. 많은 분들한테 조금 편하게 마셔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려운 술은 아니다. 단지 어려운 그 지점까지 가기에는 쉬운 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와인을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를 마시더라도 생각하면서 먹고 이게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라는 그 깨달음, 작은 깨달음에서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와인이 품종이 뭐 역사가 어떻고 이 품종의 유전학적인 뭔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 이 와인을 몇 년에 만들어졌고 이런 거에 집중을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깨닫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와인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고 이게 만들어졌던 해에는 어땠구나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해할 수 있다는 표현을 조금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책이나 매체에서 이 해에는 날씨가 어땠기 때문에 와인이 이럴 것이다. 남이 쓴 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마셔보고 향을 맡아보고 이 해에는 어땠던 것 같다 라고 이해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갓 20살이 되는 우리의 청춘들부터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또 준비 중인 20, 30대 그리고 이 사회를 지금 좀 이끌어가고 있는 40, 50대 리더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느꼈으면 좋겠고 60대 이상인 분들도 지금의 입맛을 조금 바꾸기는 힘들 수 있어도 와인을 생각하며 마실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존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너무 꽉 막혀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레스토랑이나 바에 커플이 이제 썸 타는 사이라든지 이런 커플이 가셨을 때 여성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리에 앉자마자 화장실 가지 마세요. 왜요? 화장실 간 사이에 주문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한테 모든 걸 와인을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모든 추천은 3번 만에 끝납니다. 어떡해요? 우리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딱 보고 처음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딱 상한선을 체크를 해요. 상한선을 체크를 하는 게 예를 들면 20만 원짜리를 추천했어요. 그럼 다시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대부분 다운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5만 원짜리를 추천을 해요. 그럼 다시 추천해 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 정해야 되겠죠. 15 밑으로 내려갈지 15에서 20을 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15에서 20을 합니다. 17, 18 요 정도에서 합의를 보여요. 그럼 3번째 추천을 하잖아요. 그 어떤 남자도 썸 타는 사람 앞에서 다시 하지 않아요. 3번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시게 되면 남성분들은 빨리 불러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와인이면 이왕이면은 좋고 맛있는 거 드시는 게 낫죠.